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춘의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부자준 홍기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혼작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떡.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계속 그 시리즈로 나가고 있죠. 네네. 혼자크님이 역사 속의 전쟁터 네네. 해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었던 그렇죠. 그 지역들을 하나하나씩 차분히 밟아가고 계신데 예. 이번에는 싹 돌아와서 네. 국내로. 1회가 뭐였죠? 1회가 한반도에. 1회가 갈리폴리. 그렇죠. 2위가 몰렸다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뭐 갈리폴리를 했었죠 저희가. 당연히 했죠. 1회 갈리폴리, 네. 2회 포클랜드. 네. 3회가 지브롤터. 지브롤터. 네. 그래서- 왜냐면 여기가 3편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팔 관리가 잘못됐는지 네. 제가 1회가 갈리폴리, 어허. 2회가 지브롤터, 그리고 포클랜드를 제가 했던 걸 까먹었습니다. 까먹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3회를 장사리로 했는데 네. 사실상 4편. 그게 아니에요. 4편이죠. 무슨 네, 네. 사실 4편. 우리 청취자님께 뭐 몇 편 얘기한 건 아니고 네. 네 번째로 네 이제 번째. 말씀 소개시켜 주신 네네. 전쟁터가 돌아왔죠. 역사 속의 전쟁터가 잊혀진 영웅들. 한반도입니다. 네, 한반도로 소개시켜 주시죠. 왔습니다. 예. 저도 사실 여기 위치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사실 이 밀떡에 참여하고 있는 저로서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는데요. 이 정확한 위치를 몰랐죠. 네. 들어보긴 했으나 네. 장사리, 네. 포항 어디입니까? 위에죠. 영덕, 음. 영덕군 네. 남정면에 위치해 있고요. 네. 정말 포항 근처네요. 맞아요. 예. 예. 영덕군 경상북도인 거죠. 네. 바닷가겠죠, 당연히. 장사 상륙작전, 네. 인천 상륙작전과 같이 사실 하루 전에 일어났죠. 하루 전에 북한군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사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마침 또 최근 이제 영화가 개봉 그렇죠. 네. 네. 했을까요 지금? 지금 했죠. 했죠. 네, 지금 네. 시간은 했죠. 원래는 거의 추석 때 개봉한다고 그러던데 이걸 좀 피했다는 소리도 있고. 좀 피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아무래도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니까 그렇죠. 한가위 명절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겠죠. 왜냐면 전쟁이면 사람 머리 터지고 막 피 음. 흘리고 이럴 텐데 이걸 온 가족이 보기에는 조금 작년에 사실 저- 그래서 예. 봉오동 전투도 그 추석 전에 한 거고 예. 추석 시즌에는 한 게 아니잖아요. 작년 그 추석 때 제가 가족 다 같이 안시성을 봤는데 안시성. 안시성. 그거는 조금 약간 피 터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예 그렇죠. 예. 그것도 피 터지는 거긴 한데 그건 좀 먼 역사 네, 이야기고 예. 이건 정말 동족 상잔의 비극이잖아요. 우리 아픈 비극이고 아픔이고 정말 네. 아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내용.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영화 개봉일을 실제 근데- 상륙작전이랑 맞춘 거네요. 근데 그러네요. 내가 이 영화판에 또 일하고 있는 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지인이 많으세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 영화가 완성도 면에서 자신이 없었대. 요거. 예.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군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홍보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조금은 그러나 뭐 영화라는 것은 보는 사람 입장에 대해서 많이 다르니까 왜냐면은 뭐 요즘 영화 개봉할 때 이제 사전에 이제 뭐라고 하지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이제 하면은 평들이 시사회 나오거든. 같은 거 시사회 하죠. 평이 나오는데 시사회가 사실 평이 안 좋은데 사람들이 막상 보니까 뭐 나쁘지 않아. 아, 그런 뭐 이런 경우 것들이 있죠. 없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가위를 노렸던 대작들하고 붙는다? 그거는 전략적인 좀 미스니까. 굳이 그럴 필요 예, 없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개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가 더 관심이 가는 이유 그리고 더 슬픈 이유 바로 여기 참전했던 군인들이 학도병이었다는 아, 거죠. 그렇죠. 학도병 2주 정도밖에 교육을 못 받았던 걸로 아이고야. 알고 있습니다. 나이도 굉장히 군사 어렸을 교육. 거 아니에요? 학도병이었으면. 거의 뭐 중고등학생 정도로. 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생도 안 됐겠죠. 네. 정도. 예. 당시 그 뭐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간 그 상황에서 그 우리 국군의 그 사단은 5개 사단의 비스무리한 편제를 유지하고 있던 사단이 5개 사단이었고 그 5개 사단 모두 공이 17여단까지 포함해서 다 학도병들이 주축이 된 부대가 있었어요. 가슴 아픈 일이네요. 네. 근데 학도병들은 뭔가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군번을 아마 군번이 없기 없어서 때문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게 평가를 받아야 될 때
누가 어디서 전사하고 누가 어디서 싸웠는지가 이제 정확하게 그 기록이 안 남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이런 분들 중에 제대했는데 복무 기록이 없어서 또 입대를 하셔야 됐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사례가 이제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에 남아 있던 제1동포 제1동포 의용군이 편성이 돼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전쟁을 치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군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전공은 전공대를 인정을 못 받고 일본 정부에서 자기네 멋대로 출국했다는 이유로 귀국을 금지시켜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광복 이후에 일본에 남았던 이제 제1동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본에서 태어나서 생활 근거지가 일본에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사실은 넘어왔을 때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그와 또 유사한 학도병은 아니지만 그 유사한 사례로 또 소년 전차병 네, 네, 문제도 네.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뭐 학도병이 거의 주력이 된 그런 전사가 담긴 전쟁터고요. 계속 맞습니다. 이어주시죠. 학도병으로 구성된 그 이제 772명이었습니다. 정확히 이게 뭐 숫자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긴 하던데 거의 이 정도 규모 정도. 그렇죠. 증강된 대대 규모 심지어 정도죠. 800명이 넘는다는 말도 있는데 네네. 제가 보기엔 772명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거의 뭐 대부분 이렇게 772명으로 그래서 문산호를 타고 갔습니다. 문산호라는 그 LST인가요 이게? LST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태평양 전쟁이 아니죠. 저 가장 많이 쓰인 거는 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네네네. 위해서 그래서 탄생된 그 전차 상륙함의 그 영문 약자죠. 그렇죠. LST라고 그러죠. 랜딩십 랜딩십 탱크. 탱크. 예. 심지어 이거를 대양의 그 대양 작전이 가능한 군용 함정 중에서 1000척이 넘게 건조한 정말 엄청 찍었습니다, 진짜. 이게 미국의 이거를요? 공업력인 거죠. 오. 정확하게 1052척을 찍었는데 정말 찍고 또 예. 찍고 계속 찍은. 여러 가지 그래서 하도 많아서 여러 또 급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 파트로 나누긴 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LST 542급이라고 하는 그 전차 상륙함을 전쟁 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4척을 총 이제 14척을 들여오는데 그 당시는 이제 4척이 현재 들어왔었는데 그 전투함 그 상륙 함정 중에 하나는 아니고 요거는 이제 다른 그렇죠. 전쟁 민간에서 이후에, 네. 민간에서 그 상륙함이기 때문에 수송선으로서도 그렇죠. 네, 네. 전혀 문제가 안 그렇죠. 되거든요. 네. 오히려 더 좋거든요. 저기 뭐지? 그 앞에 이렇게 열었다 닫혔다는 거 지금 인천 쪽에 그 카페리. 도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민간 민간 회사가 이제 들여온 그 함정이었는데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서 증발이 해서, 네. 된 함정이죠. 아 그랬군요. 함정이네요. 그럼 변변 무장도 기존 회사는- 없었던 거 아닌가요? 함정에 빠진 거네요. 함정에 빠졌나요? 네. 아, 안 좋아. 네. 사실 그 문산호가 이렇게 상륙 작전을 할 때 음. 걸렸죠. 그리고 태풍이 왔습니다. 그렇죠. 아주 참 태풍이 와서 바로 내리지도 못하고 음. 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러니까 아이고야. 바다에서 거기서 이제 밧줄을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닻을 던진 거라고 이렇게 봐야죠. 밧줄 근데 그게 끊어졌어요. 끊어져가지고 그것도 끊어졌네요. 좌초가 됐죠. 야.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자초가 아유, 돌아갈 네, 때 네. 돌아갈 때 쉽게 돌아갈 수가 없었죠, 사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장사리 전투라고 일컬어지는 전체의 그 과정 중에 후반부 과정인 건데. 배수의 친 것처럼 된 거죠, 그렇죠. 불행하게도 그렇게 됐죠. 굉장히 안타깝게. 그래서 이때 이제 뭐 메가더 또 이제 뒤에 이 유격대대 제일 유격대대라고 하는 왜 이들을 학도병들을 이렇게 장사리에 상륙을 시킨 걸까요? 교란 작전용인가요? 교란 작전이고요. 이게 네.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기필코 성공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낙동강 방어선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슨 뭐 정말 원대한 계획에 의해서 네. 한 거 포함되지는 않았고 사실 한국 우리 국군에서 계획을 했던 그 보급로 차단을 위해서 계획을 했던 작전인데 이왕하는 거 기만 작전용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 9월달에 이렇게 펑펑 터트렸던 뭐 군산 쪽에 터트린다든가 한번 왔다 가고 그랬잖아요. 뭐 폭격도 하고 그러고 네네. 싹 지나가고 그랬는데 그런 거와 유사하게 하는데 이거는 정식 상륙 작전이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의 그 전날 시행을 하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을 약간 이제 가리는 목적 또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해안에 상륙해서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작전, 그다음에 후방 교란 작전 이런 그렇죠. 목적들이 다 있었던 거네요. 그 서부전선 그 2차 세계전의 그 유럽 아. 전역의 서부전선으로 따지면 그 프랑스의 파드칼레로 갈 거냐, 네, 아. 노르망디로 갈 뭐 거냐. 노르망디로 갈 거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던 후보지 중에 하나죠. 물론 음. 최상위 후보지는 아니었고 아예 뭐 원산, 남포, 군산 그리고 인천 이 4개였죠. 4개였는데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정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루 정도 차이, 사실 하루도 거의 되지 않았는데 네네. 그 원래 좀 한 며칠 전에 해야지 이게 소문도 나고 네. 보고도 되고 이러지 않을까요? 이게 북한 상부까지 보고가 되는 데까지 그 정도 차이로 그러니까 저는 분산이 그게 됐을까? 기만 작전이라고 보라기보다는 측면보다는 그게 어떻게 아니에요. 표현할까요? 양동 작전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 그냥 동시에 거의 치는 느낌. 예, 그러니까 성동격서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면서 성동격서. 이제 그 어떤 그 혼란을 시키는 그쵸, 거죠. 낙동강 전선으로 집중돼 있는 북한 주력을 분산시켜 보겠다. 그러니까 낙동강 주력에 있던 부대를 빼서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연합군이 목표로 하는 인천 상륙 작전에 방어 부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여지를 안 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분산할 수는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영덕 그렇죠. 장사리에 상륙을 하게 된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지역이 그 우리 지금 얘기하는 그 7번 국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7번 네. 칠번 국도. 국도의 그 보급로를 노리는 것 중에 왜 장사리가 됐냐면 국도가 그래도 좀 이격이 돼서 우리 그 7번 국도를 타면 알지만 이격이 돼서 통상은 네네. 가잖아요. 바닷가에서. 네. 네. 바닷가에서 좀 이격되잖아요. 네. 근데 장사리만큼은 바닷가에 거의 붙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상륙해서 금방 바로 보급로 차단하기가 좋죠. 보급로 차단할 수 있는 역시. 거다. 근데 그러면 그 상륙해서 그 작전은 성공을 한 건가요? 보급로 차단 작전은? 보급로 차단에 성공을 했죠. 음. 사실 아까 그 50m 떨어진 곳에서 바닷가에서 내릴 때부터 뭐 굉장한 공격을 받았죠. 아, 북한군이 북한군에? 이미 알고. 그래서 가는 중에도 많이 죽었고요, 사실. 그런 중에 이제 뭐 그래도 악착같이 버텼죠. 악착같이 버티고. 야, 이 정규군도 아니고 보급로를. 2주 훈련받은 그러니까요. 학도병이면 근데 정말 뭐 대단하네요. 사실 그 이 장사 상륙 작전, 장사리 전투에 대한 어떤 그 전사의 기록은 정말 최근에야 좀 깊이 있게 네, 연구되고 밝혀져 가지고 맞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많은데 말씀 주신 부분에서 조금 이제 뭐 수정을 가한다면 네. 초반에도 물론 전사자가 있었지만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는데 네. 이제 후반부에 그 이제 북한 인민군이 그 포항 지역에서 북한 그 인민군 5사단의 2개 연대나 뺐어요. 오우, 거기다가 어. T-34 맞아요. 전차를 4대 이상 그 저기 저 지원을 받은 저 보병 그 전력이 타격을 가하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전사자가 생긴 거죠. 아니, 아이고야. 그 정도 전력을 북한군이 빼게 했다는 건 사실 무시 못하는 게 엄청난 성과죠. 사실 그때 성공한 낙동강 전선 그 시점에는 이미 북한군은 정말 전차 한 대, 보병 1개연대가 엄청 아쉬운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정도 전력을 뺐다는 거는 음. 어쨌든 성공을 한 거네요. 그렇죠. 교란이라는 목적에서 나름 성공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8월 공세에서 9월 공세까지 악착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큰 전과가 없으니까 북한 인민군은 어마어마하게 지쳐 있었을 때거든요. 네네. 근데 또 빼가지고 거기 장사리로 이제 투입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웠겠죠. 장사가 안 되는 그쪽 거죠. 입장에서. 장사에 실패한 거죠. 근데 그게 이해는 되는 게 칠봉국도 끊어지면은 네. 사실 철도는 정말 그때 이미 유엔군 공습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네. 못 쓰고 그런 정말 상황이군요. 도로를 통해서 밤에 그것도 공습피해서 네, 네. 간간히 들어오던 물자들이 막혀버린 완전히 거네. 끊긴다는 거거든요, 진짜. 정말 아픈 데를 탁 찌른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예. 당시에는 그런 국도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엄청 중요한 거죠. 그 근데 이제 보급로. 도로가 없으면 예를 들어 뭐 산을 타고 어떻게 해도 되긴 되는데 그건 뭐 사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가 사실 근데 그 당시 포장된 도로라기보다는 길이 난 거죠. 네네. 길이 나 있는 데를 그 요충지를 요소에서마다 이제 점령을 해버린 거니까 보급이 적어도 5, 6일간은 끊겼다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그 오류길이 그쪽 북한군의 입장에선 미치는 거죠. 그거 정말 그러지 않아도 없는데. 네. 근데 그게 저희 학도병들한테도 힘들었던 게 3일치 식량만 가지고 아, 왔거든요. 그 당시에. 그게 세상에. 아마 영화에 나올 것 같은데. 예. 그걸 이제
뭐 영화의 주요 소재가 근데 됩니다. 일주일 넘게 버텼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들 제가 버텼나? 건빵 팔일, 하나랑 네. 미숫가루 3개 정도 요 정도씩 들고 가서 3일 딱 근데 왜 식량을 뿐 아니라 가져가서. 탄약도 마찬가지였고. 네, 3일치 파인애플 정도면 원래 계획대로 3일 정도 후에 철수를 하겠다는 계획이고 사실 그 정도면 성공한 거잖아요. 3일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그 작전이 좀 병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로 차단의 주력이 된 게 아니라 아까처럼 그 인천 상륙작전의 보조 양동 작전을 하기 위해서 3일만 맞습니다. 작전을 했다 빠지라. 네네. 근데 그 아까도 설명했지만 배가. 빠져야 될 배가 그냥 문산호가 좌초가 됐죠. 좌초가 됐고 그걸 아니까 또 그 북한 인민군이 집중 공격을 또 음. 문산호에다가 가했고 그래서 사실 그 나중에 그 전사에도 나오지만 그 문산호에 그 있던 선원들. 선원들이 전부 전부 아니라 이제 많은 상당수의 음. 사상자가 거기서 났죠.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조치원호라고 해서 이제 다른 네, 또 다른 그 부산에서 LST급입니다. 보낸다. 예, 네. LST급이 와가지고 이제 태우고 가죠. 예. 이제 그때도 이제 많이 사실 죽었고요. 그때도 이제 북한군이 계속 쫓아왔어. 사실은 그 제가 몇 년 전에 제일 어렵죠. 네. 조치원호 문산호까지는 유명한 사진이 있으니까 이제 사진을 또 모으는 게 취미니까 알았는데 조치원호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 정보는 근데 한 3, 4년 전에 찾았어요. 조치원호도요? 네, 여기 조촌에 있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진이 조치원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조촌 사진을 사진관인 또 줄 발견했어. 알았어요. 네. 네.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신마저 왜 그래? 어? 무너진다 나. 고 가시죠. 훈자군인 가시죠. 뭐 말씀하시려던 거 아니었어요? 아, 뭐 그래서 조치원호를 찾아서 너무 반가웠다. 이거. 아. 그거 그 배는 그 6.25 뒤로도 그러니까 현역으로 운영을 한 거죠. 네, 그 뭐 인천 않았을까요? 상륙 작전에 참여는 안 했어도 그 외에 다른 데는 크고 작은 데 참여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조치원호는 계속 있었고, 뭐 심지어 뭐 여러분들 아시듯 그 이후에 LST 그 542급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14척이나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최종 9척, 8척을 운봉급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예. 운영을 하다가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퇴역을 했죠. 예. 그래서 이게 좀 밝혀지지 않았던 배경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밝혀진 게 최초는 거의 1980년 정도. 예, 이제 여기에서 살아남은 학도병 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유격 동지회라는 걸 결성했다. 근데 이제 이제 증거가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했다는. 왜냐하면 이게 아이고. 군사 문서에 잘 남아 있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도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록에도 잘 남아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정규군이 아니라는 그런 비애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인천 상륙 작전에 너무 포커스가 되니까 그렇죠. 예. 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영화로도 이렇게 한번 조명하는 게 정말 큰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억해야 될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1980년 아까 말씀드린 이후에 1997년 3월에 이 해병대에서 발견을 합니다. 문산호 잔해가 저는 발견됐죠. 문산호 잔해를 발견을 하죠. 완전히 그때부터. 침몰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배가 모래토에 상당 부분 묻힌 상태에서 드러나 있는 부분은 그 거의 안정이 되니까 그 지역 주민 뭐 고철상 이런 사람들이 다 고철로 뜯어갔어요? 뜯어가고 아이고. 잔해가 이제 모래톱에 묻혀 있다가 그제서 발견된 거죠.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어우. 제주도나 이제 다른 지방에 일본군이 만들어놨던 군사시설물 상당수도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고철로? 고철업자들이 왜 지금 고철이라고 얘기해서 좀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때는- 그런 철근들이 굉장히 다 비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콘크리트를 파내서 철근 긴 철근 있잖아요. 이걸 뜯어내서 뜯어내고. 토치로 끊어낸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그만큼 관심이 그렇죠. 바뀌었다는 그 반증이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이라도 복원을 그렇죠. 하자는 그런 뭐 그 주장이 있었죠. 장사리에 지금 그 배 모형이 있지 않나요? 있긴 있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모형은 누가 만들자고 했는지 좀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진짜. 여러 대 때리세요. 정말 너무 엉터리로 만들었어요,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모양 자체가 그 LST를 재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엉성한 배 모양 건물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냥. 정말 아니 만들 거면 좀 제대로 기념물도 개인적으로 아니고 봤어요. 무슨 해안에 휴게소 지어놓은 느낌 있잖아요, 배 모양. 아, 그러니까 약간 좀 대신 그건 무게감 없이. 네, 뭐 함정은 그런데 그 기념 탑이라고 그러나요? 네네. 네, 그거는 좀 괜찮았어요. 음. 물론 그 상징적인 지역이 지금 많이 바뀌고 그래서 그렇죠. 동일한 지역은 아닌데 그래도 그 가보니까 전 사진 갖고 있는데 직직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는 서울에서 내려가면 얼마쯤 걸리나요? 3시간 반? 3시간 반? 네, 좀 있구나, 거리가. 한 3시간 반쯤 걸릴 것 같아요. 음. 네. 뭐 가보고 싶네요.
7번 국도를 한번 내려가 보시는 게 한번 정 작가님하고 그 기회가 되면 같이 네, 해보고 한번 싶어요. 가보고 싶네요, 진짜. 두 분이서요. 아니요. 우리들이 가야죠. 정 작가님도 오세요. 아, 4명이서요. 복면을 쓰고 오세요. 아니, 왜냐면 이게 내년이 이제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 그러네요, 진짜. 되는 예. 거고, 사실 내년 이슈가 좀 많아요. 왜냐면은 봉오동 천사리 100주년, 그다음에 뭐 4.19도 지금 70주년, 그러네요. 70주년, 아 저기 60주년이 되는 건가요? 네, 1960년이니까 맞죠. 50년, 50주, 그러니까 아니 60년. 네. 우리 역사 근대사를 보면 이 공 네. 공이 이게 의미하는 바가 그냥 1910년, 10년. 20년, 그렇지 20년도 20년, 그랬고 50년 그다음에 도 50년 그렇고, 그렇지 60년, 그렇지. 그리고 또 80년이 광주 민주화항쟁 그것까지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한국 전쟁이 잘못하면은 묻혀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아, 이 다른 그렇죠. 것들이. 예, 다른 것들 때문에 왜냐하면 또 어차피 한국 전쟁이 지금의 분단과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걸로 많은 사람 몇 년 동안 계속 근데 논쟁이 벌어졌기 묻혀지진 않을 것 같은 게 몇 주년 몇 주년 우리가 해도 있으니까요. 또 세븐 네네. 70주년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70년. 거기에 내년에 이제 이벤트를 어떻게 할지 이제 저희도 이제 슬슬 논의를 해봐야 될 시점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음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소수의 선각자들한테 빚을 지고 있다 항상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사리에서 정말 17, 18 되는 학생들이 그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이제 굶어가면서 전쟁을 진짜 굶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싸웠던 덕분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방송을 하면서 이제 뭐 북한 요구를 실컷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장사리 그 역사의 전쟁에서 4편의 그 장사리의 그 장사 상륙 작전의 어떤 저 요약을 해주신 네네. 건데 요렇게 하면서 이제 맞춰도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화두를 던지셨던 그 역사의 전쟁터의 장사리를 주셨던 그 어떤 뭔가 하실 말씀이 더 네.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만 더 듣고 네.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도병, 이 어린 그 나이에 그 자기 청춘을 바쳐서 그걸 기억하자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네. 드리고 우리가 싶어요. 옛날 그 시대에 만약 학도병 그렇죠. 나이였다면 과연 정말 목숨을 걸고 그랬을까? 그 그리고 북한군의 총탄이 쏟아지는 그 해변가로 해안가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렇죠. 네. 이분들이 진짜 그리고 참. 자원 입대를 했던 네. 그렇죠. 예. 거기다가 물론 감원 이설도 있었지만은 어찌됐든 본인들 스스로도 결-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죠. 네. 상륙 작전을 벌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요. 네. 우리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예. 좀 더 정말, 기억하고 네, 좋은 곳 소개시켜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의문이 있는데 영화에는 메간 폭스가 네. 아하, 이거 마가렛 중요한 히긴스 얘기였네. 역으로 나오는데 얘기였네. 그분은 정작 실제로는 거기 참여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어떤 거에 그 잘 장사리 상륙 작전 취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취재 안 했습니다. 취재 할 안 수가 했고 없죠. 예. 했으면 벌써 유명해졌겠죠. 그분의 그 전기가 있잖아요. 무슨 코리아라고 그러죠? 워인 코리아. 워인 코리아라는 저 자서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그 장사리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여기는 취재를 알겠죠. 안 했고 야. 대신 이제 그 상륙작전의 의미를 이렇게 둔 것 같아요.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문구를 낸 게 그분이니까.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해병하고 상륙작전이니까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거다 해서 영화적인 어떤 각색. 그걸 하기 위해서 근데 막상 여배우도 필요하니까. 근데 막상 해병대가 아니었다는. 아 그리고 근데 메강 포스는 미스캐스팅이었다는 거를 개인적으로 왜요?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애당초 메간 폭스가 느낌이.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도 아니거니와 살짝 갔어요 사실 한물. 마가렛 지금은. 히긴스가 연령대가 그때도 30세니까. 30세니까 사실 연령대만 비슷해요 사실은. 그런데 뭐 사진은 또 보니까 아무튼 근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한번 어쨌든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를 음감이라도 한번 좀 볼 생각이고요. 나중에 네. 단체 톡으로 네. 예. 어마어마한 사진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것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그 역사의 전쟁터 혼자크님이 시리즈로 하고 있는 역사의 전쟁터 이번 편은 장사리였습니다. 네. 장사리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덕.